안녕하세요. 세종홈즈 정용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경매에 나온 물건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토지는 이렇게가 나와 있고요. 이 건물은 매각에 포함, 이거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료를 청구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매입을 하시기에 협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 집이 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마당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집에서 다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리고 현재 채무자가 이 집의 소유자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 정도 측면으로 한번 물건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이죠. 이 집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가 삼방산이고요. 바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도로, 여기가 일주도로죠. 일주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주택 단지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 측면으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전망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물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하시다가 좀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다가 집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면 아주 볼만한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진에서 왼쪽의 모습이 왼쪽 집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어떤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을 띄고 있고요. 마당 그리고 옆에는 도로가 있겠죠. 마당의 모습 확인하시고요. 위에서 본 모습이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 도로가 되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집이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다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나름 쾌적해 보인다. 이거는 오른쪽 주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매각에서는 제외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이 건물의 소유자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지료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토지에 이 하나의 주택만 있었으면은 우리가 거주의 어떤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든데요. 왼쪽에 주택이 또 한 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나머지 옆에 있는 주택은 시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받쳐준다고 보여지죠.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이고요. 토지 면적은 180평입니다. 넉넉한 면적이고요. 건물 면적은 아까 왼쪽 있는 주택 기준입니다. 29.2평. 토지 건물 일괄로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4억입니다. 1회 유찰되고 2억 8천 정도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10월 18일이고요. 건물 토지 현황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좋고요. 제시외 건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창고 같은 경우는 매각에 포함되는데 지금 주택 16평짜리 주택 오른쪽에 보였던 그 건물인데요. 매각에서 제외. 그리고 그 건물 바로 뒤에 붙어있는 보일러실까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말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저 두 개의 소유권은 남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를 우리가 다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집은요. 건축물 대장에는 있어요. B동 경량 철골 구조. 지금 본인 소유자 소유로 보여지는 거죠. 자, 등록된 임차인 세 분이 있고요. 전입 18년, 20년, 19년이죠. 다 확정 배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저당 보셔야 되겠죠. 1순위 근저당이 2007년이죠. 그러면 이 세 분의 임차인은 실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내항력이 없는 그런 인도 명령 대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상권 여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게요. 아까 B동이었죠? 오른쪽에 있던 흰 건물,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이고요. 건축물 대장은 있는 거죠. 경량 철골 구조 맞고요. 아까 면적도 53.66제곱미터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용 승인일 우리 허가일 착공일 보셔도 되는데 그냥 사용 승인을 보시면요. 2011년 9월이죠. 소유자는 아까 G씨 이분이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토지도 이분 소유였고요. 본 건물도 같은 소유자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1년이다. 그러면 이 시점과 근저당을 설정할 시점에 이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아까 2011년 9월이었죠. 이때 사용 승인이 났던 건물이었고요. 2007년도 최초 근저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죠. 그리고 15전에 같은 근저당권자가 추가로 설정을 합니다. 이게
2015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근저당을 설정할 시점에는 이 건물은 있었다고 보여지죠. 소유자가 어떤 신협에 추가적인 건물의 유무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서로 봤을 때는 충분히 두 번째 근저당 설정 시에 이 건물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 신협에서 알고도 이 건물에는 공동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담보물에만 추가적인 근저당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채권자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이 들죠.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지상권에 대한 멘트들이 있긴 한데요. 내가 볼 때 현황으로 봤을 때는 지상권이 있지 않겠냐, 오른쪽 건물은. 그 정도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또 채권자들하고 먼저 한번 통화를 해보시면서 이 근저당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지어진 거 확인하고도 같이 공동담보로 안 잡은 거냐 정도의 확인 작업 정도 필요해 보이시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상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하나에 건물 하나는 우리가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지상권이 있다 한들 우리는 사용 수익하는 데는 크게 제한이 없겠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지료 청구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 뺏기고 이 구석에 있는 집의 소유권자가 거주하기가 쉽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협의 매수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지료 청구를 하고 2년간 지료 체납을 하면 또 어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낙찰자에게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물건 있는 자리고요. 오른쪽으로는 중문관광단지, 그리고 왼쪽으로는 대정읍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영어 교육도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제주도 남쪽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이렇게 삼방산이 있고요. 여기에 용머리 해안 여기입니다. 이곳이고요. 지금 일주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그런 교통이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바로 바다로 들어오시는 거죠. 바다도 가깝다. 바다와의 거리도 그대로 당겨서 내려오시면은 1km 정도 내려오시면 바로 바다에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지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바다를 쫙 펼쳐 보시면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덕면이고요. 면이고 여기가 후보지고요. 지금 안덕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중심부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로마트도 보이고요. 편의시설들은 다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장점은 이거죠. 이 일주도로에 바로 접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 속에 잘 정비된 주거 지역 속에 있는 그런 딱 네모난 땅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로드뷰 한번 보시면요. 이 집이죠.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주거 지역은 지대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좀 더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확보가 되실 것 같고요. 좀 더 쾌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도로로 나와 보시면은 이쪽으로 삼방산이 보이고요. 왼쪽 편으로는 바다 내려가는 길이겠고 쭉 일주소로 돼 있죠. 쭉 가시기에 좋겠다. 이렇게 돌아보시면 요 집이었죠. 경사 위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주택지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이에요. 이런 도로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주택이죠.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 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망이 좋은 거죠. 제일 앞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전망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나중에 어떤 지상권 저 문제 해결하고 이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또는 저 두 채를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제주도의 구옥을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또는 독채를 렌트해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도 제 기준으로는 좋아 보이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물건지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은 다 도로가 이렇게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주거 지역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도 마찬가지 형태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최근 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위에 이 땅이죠. 여기가 대지인데요. 205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정비가 된 만큼 대지 상태의 땅들은 조금 금액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또 206만 원. 밑으로 오니까 19년도에 170만 원이고요.
또 26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도로 밑으로 조금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요. 여기가 물건지고요. 이렇게 도로변에 170만 원, 밑으로도 220만 원. 도로에 붙은 땅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금액이 비싸죠. 지금 여기가 200만 원 정도 가는 게 일종 주거 지역이죠. 용도 지역이 제주 같은 경우는 어떤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대에서 땅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2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정비가 잘 됐다는 점, 그리고 이 일주도로 바로 옆에 있다는 점, 거기다가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다. 보시면 용도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최근 거래된 내역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감정된 금액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7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땅값, 대지로 된 땅값 200만 원 정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땅값 20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죠. 평수가 180평이었죠. 그러면 땅값만 3억 6천 정도가 나오게 되죠. 3억 6천. 지금 건물 가격은 배제를 하고요. 땅값 추정되는 금액 3억 6천이다. 이번에 경매 최저가 2억 8천입니다. 그러면 이 2억 8천이란 금액은 토지 플러스 건축물 하나였죠. 두 개 중에 왼쪽 거. 이 금액이 최저가 2억 8천인데 땅값만 지금 3억 6천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들어오겠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현장에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맞다라면 이 금액과 이 금액 사이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신다고 하면 토지를 취득을 하시고요. 덤으로 왼쪽에 있는 건축물까지 취득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남아있는 건축물 두 번째 거, 요 건물을 좋은 가격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협의를 잘 하셔서 만약에 추가적인 매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금액이 합리적이고 협의가 잘 돼서 인수를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언저리에서 만약에 모든 일을 해결해 낸다라고 하면은 제주도에 좋은 땅 하나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제 눈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물건이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지가 아닌 어떤 임야라든지 이런 주택의 문제는 취득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주도 단독주택을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조만간 또 다른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